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가을 결혼한 올해 33살 새댁입니다. 남편과는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고 독서 모임에서 만나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신혼인 지금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저는 원래 결혼 준비할 때는 싸우는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신기하게도 지금의 남편과 결혼 준비하면서 의견 차이로 싸운 적이 없습니다. 뭐랄까, 모든 일이 물 흐르듯이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진행되었어요. 양가 부모님 만나 상견례 할 때도 그랬고, 흔히 경험한다는 예단 혼수 때문에 맘 상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결혼 전에도 그랬지만, 시댁 어른들도 저를 너무나 예뻐해 주시고, 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시면서 저를 편안하게 해주십니다. 이런 시댁과 결혼하게 된 것도 제 복이라면 복이겠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결혼 공포증이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로 결혼이라는 제도에 혐오를 느끼던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이라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한 번의 이혼 경험이 있어요. 인생 최대 실수라고 할 만큼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입니다. 아마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거라 그 상처가 더욱 컸던 것 같아요. 당연히 전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혼은 다시 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계기가 되었던 거고요. 하지만 그 결심이 참 우습게도 무너졌던 게 지금의 남편을 만나고 나서입니다. 아마 저는 결혼 안 하고 살 팔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금방 짝을 만나 결혼한 걸 보면 말입니다. 이혼한 전 남편과의 결혼 기간은 채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저도 재혼인 셈입니다만 지금 남편은 그 사실을 한 번도 문제 삼은 적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줘서 오히려 고맙다고 했고요. 제 사연을 보내면서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아픔이 있었다고 해서 내 미래를 억지로 재단하고 행복해질 권리를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혐오하던 결혼이지만 저는 지금 단연코 행복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저는 전 남편과 소송으로 이혼했고요. 유책 배우자 역시 전 남편이었습니다. 일단 편의상 남편이라 칭하겠습니다. 이혼한 부부 사이가 결코 아름답지는 않은 거 아실 겁니다. 저의 경우 이혼 과정이 진흙탕 싸움처럼 힘들었음은 물론이고 이혼 후에도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괴로웠습니다. 그 이유는 헤어진 전 남편이 구질구질함 때문이었습니다. 짧은 혼인 기간과 유책 사유가 워낙 명백했던지라 이혼 소송도 몇 개월 만에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위자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자 저한테 막말하던 그 인간이 저한테 이러더군요. 우리가 사귄 게 자그마치 3년인데 내가 아무리 잘못했다지만 위자료까지 요구하는 거 너무한 거 아니냐? 나 돈 없는 거 뻔히 알잖아. 너는 나보다 돈도 많으면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내가 너한테 재산 나눠달라는 말은 안 하잖아. 우리 깨끗하게 새 출발하기로 한 거 아니야? 근데 내가 가진 푼돈까지 싹 긁어가야겠냐고. 나 돈 없어. 위자료 2천? 절대 못 줘. 나 속이고 그동안 네가 함부로 쓰고 다닌 내 돈은 내놔야 하는 거 아니니? 뭐? 새 출발 좋아하네. 내 앞에서 어떻게 새 출발 소리를 할 수가 있어? 나 위자료 포기할 생각 없어. 돈 안 주겠다고 배째면 지급 명령 받아서 당신 통장에 싹 다 압류 걸어버릴 테니까 알아서 잘 판단해. 그 인간은 본인 잘못은 생각도 하지 않고 위자료 주는 걸 아까워하는 놈이었습니다. 위자료 금액이 많지도 않았어요. 혼인기간이 짧아서 많이 산정되지도 않는다고 했고요. 그래봤자 2천만 원도 안 되는 돈이었는데 이혼하고 나서 자기 새 출발하는 거에 방해된다며 위자료를 안 주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여차하면 통장에 압류를 걸겠다 해서 힘들게 받아냈습니다. 전 남편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제가 이혼을 했는지는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전 남편과는 결혼 전부터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일단은 저희 부모님이 처음 보고 나서 결혼 미루라고 말씀하셨었고요. 상견례 이후 저에게 막 대하시는 시어른들 때문에 마음고생도 많았어요. 저는 그게 누구나 다 겪는 과정인 줄 알았는데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야 전 남편과는 어차피 안 될 인연이었기에 모든 게 안 맞았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전 남편과는 회사 동료로 만나 사내 연애를 했습니다. 저는 26살에 입사했고 그 사람은 저보다 3살 위였어요. 연애할 때야 뭐 서로 불타오르면 상대방 단점은 잘 안 보게 되잖아요. 상대방에게도 내 장점만 보여주고 싶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모습만 보여주려고 노력하기 마련이고요. 저도 그랬지만 그 인간도 그랬는지 전 남편의 치명적인 단점을 모르고 결혼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그 인간은 가는 여자 안 붙잡고 오는 여자 안 막는 한마디로 바람둥이 기질이 다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잘생겼고 체격도 좋은 남들이 말하는 킹카였고 그런 사람이 사귀자고 하니 평범한 저는 그저 좋기만 했습니다. 게다가 워낙 모든 사람에게 다 친절합니다. 그리고 여사친이며 후배며 연락하는 여자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남사친이나 여사친은 쿨하게 넘어가야 하는 문제라길래 전 남편이 여러 여자와 연락하는 거 싫으면서도 잔소리 한 적은 없었어요. 물론 너무 자주 연락하는 몇몇 때문에 조심해달라 말한 적은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께 그 인간이 했던 말이요. 색안경 끼고 보지 마. 모는 애는 뭐만 보인다고. 네가 이상한 생각을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나는 전혀 너한테 부끄러운 거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인간관계에 간섭 심하게 하지 말아줘. 입장 바꿔서 내가 너 연락하는 이성 친구들 하나하나 다 걸고 넘어지면 좋겠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도 가스라이팅인 거죠. 저는 연락하는 이성 친구는 없었지만 입장 바꿔 생각해보라는 말에 기분 나빠하면서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결혼 전 넘어간 그 일이 나중에 이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줄은 그때만 해도 정말 몰랐습니다. 저희는 회사 내에서는 비밀 연애를 하다가 나중에 결혼날 잡고 나서야 주변 지인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한번 결혼을 깰 수 있는 힌트 같은 일이 한번 있긴 했습니다. 결혼한다는 말을 듣고 친하게 지내는 같은 팀 선배가 저에게 해준 말이 있었는데요. 수연 씨, 혹시 그 소문 듣고도 김상현 대리랑 결혼하겠다는 거 맞아? 모르고 있나 해서 말이야. 다른 직원들은 다 알면서 모른 척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아니 땡굴뚱에 연기 날 일 없다는 말. 나는 맞는 말이라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수연 씨 기분 나쁠 거 알지만 얘기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래. 딱 들어봐도 결코 좋은 얘기가 아니라는 건 짐작이 가시죠? 저는 궁금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해서 솔직히 말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소문이요? 저 김대리님 사귀면서 이상한 말 들은 적 없었는데요? 저만 빼고 다 안다는 건가요? 내가 말한 거라고 절대 김대리한테 말하지 마. 괜히 회사에서 껄끄러울 수 있으니까 말이야. 말할까 말까 나도 고민하다가 어렵게 말 꺼내는 거니까 판단은 수연 씨가 해. 저더러 판단하라며 해주는 말이 이랬습니다. 김상현 대리 입사했을 때 안내데스크 직원하고 엄청 시끄럽게 스캔들 났었거든. 수연 씨는 당연히 입사 전이니까 모르는 일이겠지만 말이야. 그 여직원이 되게 예뻐가지고 남자 직원들이 대시를 한두 명 한 게 아니었는데 하필 사귀는 남자 있는 상태에서 김 대리가 들이랬었나 봐. 어찌 그 어린 여자애를 꼬셨는지 만나는 남자 있는 걔도 홀딱 넘어가서는 별짓 다 하고 다니다가 사귀는 남자한테 걸리는 바람에 아주 회사에서 개망신을 당했어. 근데 결론은 뭔지 알아? 그 여자가 계약직이었는데 회사에서 잘리는 걸로 끝나더라.
그때 사람들이 김대리였고 엄청 했다. 몇 년 지나지도 않아서 수연 씨랑 결혼한다고 하니 사람들이 안 놀라겠어? 아휴, 내가 가슴이 다 철렁하더라. 선배는 제게 남자친구의 과거를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현명하게 판단을 하라고 하더군요. 그 얘기 듣고 기분 좋은 여자 없었을 겁니다. 저는 말해주는 선배에게 일단 고맙다고 말은 했어요. 어쨌든 저를 아끼는 마음에 어렵사리 얘기해 준 거니까요. 어려운 얘기 솔직하게 해줘서 고마워요. 근데 선배, 저는 이미 지나간 일에 문제 삼고 싶지 않아서요. 과거에 연연해서 뭐 하겠어요? 그 사람이 지금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요. 저도 예전에 사귀다가 헤어진 사람이 있는데요, 뭐. 그래, 그렇게 생각한다면 뭐. 어차피 선택은 수연 씨가 하는 거니까. 오늘 이후로는 나도 얘기 안 할 거야. 근데 그거 알아? 이 세상에 여자 문제로 한 번도 속 안 썩이는 남자는 있어도 한 번만 속 썩이는 남자는 없다는 거 말이야. 내 말 잘 기억해둬. 그 선배 말 듣고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 만나기 전에 있었던 일로 트집 잡아가며 싸움을 만들기 싫었던 저는 전 남편에게 얘기하지도 않고 그 일을 넘겼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결혼 전 제가 도망갈 수 있는 힌트이자 기회였는데요. 저는 현명한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주변에서는 저와 전 남편이 결혼한다는 소문을 듣고 뒷말을 엄청나게 했겠다 싶어요. 아무리 남의 일이라고는 하나 회사 내에서 나온 커플이다 보니 지켜보는 눈도 많았고요. 어쨌든 결혼 결심하고 나서 상견례 전에 저희 부모님은 그 사람을 몇 번 보긴 했습니다. 처음 보셨을 때는 허우대 멀쩡한 그 인간 외모를 보고 마음에 드셨는지 딱히 별 말씀이 없으셨어요. 결혼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앞으로 몇 번 더 만나보고 얘기하자. 아빠는 이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번 더 만나면서 그 사람 가정 사정이나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고 나서는 결혼을 말리셨습니다.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는 말을 하시면서요. 저희 아빠는 중학교 교감으로 재직 중이시고요. 어머니 역시 공직에 있으세요. 당연히 두 분 다 노후 걱정 없으시고요. 남동생은 변호사입니다. 부모님 덕에 저는 유복하게 자랐고 사실 어려운 게 뭔지 잘 몰라요. 부모님 든든한 지원 덕에 대학도 좋은 곳 나와 취직까지 어려움 없이 그야말로 평탄하게 살았습니다. 반면 그 사람은 부모님은 다 계시지만 형편이 넉넉지가 않아요. 원래 힘들었던 건 아니고 아버지가 사업 실패 이후에 가세가 기울고 나서 회복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당연히 두 분 다 노후 준비 안 되어 있으셨고 아버지는 가끔 일용직으로 일하고 어머니는 식당일 나가신다고 했어요. 하나 있는 여동생은 전문대 나와 취직해서 직장 다니고 있었고요. 전 남편은 다행히 공부는 잘했는지 졸업하자마자 취직을 했고 그야말로 집안의 희망이자 기둥인 존재였습니다. 가정형편 때문에 반대하시는 게 속물 같다 욕하실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딸이 결혼해서 힘든 상황 펼쳐지는 게 뻔히 보일 텐데 쉽게 허락이 안 되셨을 겁니다. 전 남편도 우리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때 본인도 자존심 상해하면서 저한테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네가 강하게 안 나가니까 네 부모님이 허락을 더 안 하시는 거야. 계속 내가 찾아가서 결혼을 사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 부모님이 네 인생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닌데 왜 너는 부모 말씀을 어기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부모님이 반대하시면 너도 그만큼 굳건하게 밀고 나가야지.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 입장에선 충분히 걱정하실 만한 일이잖아. 나한테 이럴 게 아니라 우리 같이 부모님 계속 보면서 설득해보자. 아니, 내가 가봤자 소용없어. 내가 왜 너희 부모님한테 가서 결혼을 구걸해야 해? 네가 먼저 1차적으로 허락받는 게 우선이야.
전 남편은 저희 부모님 반대를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면서 저더러 부모 하나 설득 못한다고 나무라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 말씀도 틀린 건 아니죠. 저는 제가 부모님 이겨먹는 게 해결책이라고 생각지도 않았음에도 그 사람이 저런 식으로 말하는 게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허락해 주실 때까지 같이 노력하면서 축복받으며 결혼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반대하시는 부모님 이겨먹고 결혼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상견례 때까지는 저에게 큰 소리 한번 치신 적 없었고 둘만 잘 살라면서 잘해주셨어요. 제가 시부모 때문에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러셨는지 상견례 때도 저희 부모님 앞에서 아들 칭찬이 아니라 제 칭찬만 하셨고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그 사람 부모님에게 깜빡 속아 넘어가서는 염치는 있는 집이니 딸 자식 고생시킬 일은 없겠다 하시며 마지못해 결혼 승낙하신 거고요. 하지만 결혼 후 가족으로 보게 되면서 제가 알던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걸 점차 알게 되었습니다. 연애 기간이 무색하게 저희는 결혼 직후부터 많이 싸웠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이 저 고생할까봐 마련해 주신 아파트를 시어머니가 욕심내면서 대출 받아달라는 말에 크게 싸운 적도 있었고요. 2시간 거리에서 출퇴근하는 시누이 안쓰럽다며 다짜고짜 저희 집 방 하나 비워놓으라고 하는 바람에 정말 격렬하게 싸운 적도 있습니다. 저희 친정이 뭐 그렇게 큰 부자라고 할 것까지는 없었지만 그래도 살만한 집안이라는 거 아시고는 노골적으로 저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원하시기도 했고요. 뭐 시댁에 대해 말하자면 이건 말고도 많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이혼하는 데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었으니 그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 제가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니와 계속 갈등이 있는 걸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무슨 콩고물을 받아먹으려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속았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돈 좀 있는 집 딸인 줄 알았더니 나야말로 너한테 정말 속았네.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우리 부모님이랑 동생 도와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둘만 잘 사면 그만이냐? 당신 왜 이리 사람이 이기적인 거야? 뭐? 말 다 했어? 대체 나한테 뭘 바라고 결혼한 건데? 나야말로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부모님 말 듣지 결혼 안 했을 거야. 결혼 전에는 우리 둘만 잘 살면 된다고 입에 발린 소리 한 거 당신네 식구들이야. 어쩜 결혼하고 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돌변할 수가 있어? 저한테 생각보다 득볼 게 없다고 느꼈던 건지 그 집 식구들은 점차 저에게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전 남편 역시 저를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필 같은 직장에 다니다 보니 주변 사람들은 남의 속도 모르고 툭 하면 저한테 이수연 씨, 신혼재미 어때? 요즘 김대리도 얼굴이 아주 뽀얗게 피던데 둘이 아주 잘 지내나 봐. 하긴 한창 신혼 때니 얼마나 좋겠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마 주변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한창 좋을 때라고 말입니다. 저는 사내 결혼의 장단점을 아는지라 그런 말을 들어도 결혼 생활이 녹록지 않다는 걸 전혀 내색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터진 건 결혼한 지 8개월쯤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은 영업부서였기 때문에 원래부터 술자리도 많고 만나는 사람도 많아요. 저도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전 남편 원래 성격이 활달한 것도 잘 알고 있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술자리 좋아하고 바깥으로 도는 일이 줄지를 않고 어째 점점 더 많아지는 겁니다. 회사 일로도 늦게 오는 일이 많은데 저를 빼고 만나는 사적인 모임도 자주 있었습니다. 보통은 결혼하고 나서는 배우자에 대한 예의로 미혼 때와 똑같이 살지는 않는 게 정상이잖아요. 하지만 그 인간은 결혼 전과 달라진 거 없이
미혼처럼 행동하고 다녀서 저와 많이 부딪히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 남편 폰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발신번호만 찍힐 뿐 저장이 되어 있지 않은 번호라 아무 생각 없이 대신 전화를 받았는데요. 제가 미처 대신 받았다는 말을 하기도 전에 전화기에서 오빠, 왜 이리 연락이 안 돼? 라고 소리치는 여자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목소리 듣고 누구한테 전화하셨어요? 라고 묻자 상대 여자는 당황한 듯 어머, 제가 잘못 걸었네요. 하고 전화를 끊더군요. 저는 일단 그 번호를 저장해 뒀습니다. 뭔가 느낌이 이상했어요. 결혼 전에도 연락하는 여자들 때문에 속 끓이면서도 늘 당당히 있기 때문에 따로 추궁한 적이 없었던 저였지만 그 목소리 듣는 순간 뭔가 남편이 나에게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 뒤 몰래 남편의 뒤를 캐기 시작했는데요. 때때로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열어 증거를 수집한 결과 그 여자는 남편이 저와 결혼하기 훨씬 전부터 만나던 숨겨놓은 내연녀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 만나기 전 여자 관계가 분명 복잡하다는 건 짐작하고 있었는데 제 눈으로 확인하는 건 또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혼 결심을 하고 남편 외도 증거를 모았고 모든 준비가 끝난 후 남편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물론 상간녀 소송도 걸었고요. 그리고 이혼 소장을 회사의 남편 부서로 보냈습니다. 그 일로 인해 회사에는 남편이 외도해서 이혼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게 되었고요. 남편은 자기가 잘못했으면서도 저에게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뻔뻔한 소리를 했어요. 너는 왜 이리 고분고분한 맛이 없냐? 너 충고하는데 그런 식으로 살면 남자들이 다 도망가. 나 다른 여자 만나는 거 알았으면 바로 따질 것이지. 음흉하게 뒷조사를 해? 이러니까 남자들이 질리는 거야. 나도 너 이제 질린다. 나 좋다는 여자랑 살 거니까 이혼해. 잘못은 당신이 해놓고 뭐? 이혼하자고 하면 내가 소송 취하할 줄 아니? 착각하지 마. 난 끝까지 소송해서 너랑 상간녀 다 발라줄 거니까. 남편의 뻔뻔한 태도를 보자 소송에 대한 의지가 불타오르더군요. 그래서 악착같이 소송했고 결국 제가 승소했습니다. 남편은 옷까지만 챙겨 집을 나갔고요. 짧은 결혼 생활은 남편의 외도로 허망하게 끝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혼하고 나서 그 인간과 어쩔 수 없이 연락을 할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전 남편은 소송 판결대로 이행을 안 하고 시간을 자꾸 끌었어요. 저는 판결 받는 날에 모든 게 끝날 줄만 알았거든요. 하지만 이혼 소송이라는 게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위자료 안 주려는 거 한동안 실랑이 하다가 제가 강하게 나가니 울며 겨자 먹기로 주긴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앞으로 다시는 볼 일 없으면 좋겠다 했고 그 인간과는 그게 마지막일 줄 알았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저도 결혼이나 남자에게는 아주 치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도 다시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선언까지 해버렸습니다. 그 인간은 그래도 꼴의 양심은 있는지 이혼 소송하는 중에 퇴사를 했더라고요. 회사에 소문난 거 솔직히 저는 부끄러운 거 없었지만 그 인간은 아마 얼굴 들고 다니기 쪽팔렸을 겁니다. 어쨌든 저는 이혼하고 나서 주변에서 저 모르게 수군거리든 말든 꿋꿋하게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하도 치를 떨며 이혼해서 그런 건지 이혼의 아픔이라는 거 솔직히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후련하기만 했습니다. 그나마 저와 친한 주변 지인들은 애 낳기 전에 일찍 끝낸 걸 진짜 잘한 거라고 위로해 주었고 저도 서서히 짧은 결혼 생활의 악몽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 건지 시간이 흘러 1년 정도 지나면서 저도 이혼에 대해 편안히 떠올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마음은 편했지만
아직 누군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건 생각을 안 했습니다.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된 것도 있었고, 무엇보다 남자에 대한 인식이 이혼으로 인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제가 혼자 살 팔자는 아니었던 건지 그때 저에게 관심을 보이는 남자가 있긴 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혼하고 나서 뭐라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나가기 시작한 작은 독서 모임의 멤버였는데요. 꽤 오랜 시간 그 모임을 주도한 분인 듯 했습니다. 몇 달 동안 모임을 나가면서 사적인 얘기를 주고받은 일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이성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제가 만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 더욱 적극적으로 제게 다가왔던 기억이 납니다. 저 수연 씨한테 관심 있어요. 혹시 만나는 사람 있어요? 제가 부담스럽게 하기는 싫지만 저 이상한 사람 아니니까 한 번 정도는 기회를 좀 주세요. 죄송하지만 제가 누굴 만날 생각이 지금은 없어서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거절한 게 여러 번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제게 다가오는 게 두렵고 겁나는 마음이 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굉장히 사력 있고 다정다감한 사람이었습니다. 함부로 상대방을 재단하는 일도 없었고 관심을 보이면서도 제게 강요하지는 않았어요. 남자 경험이라고는 이혼한 전남편 만나기 전 대학 때 풋사랑이 전부였던지라 저는 그런 유형의 남자가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멀리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말이 딱 맞는 게요. 정신 차리고 보면 그 사람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고 같이 커피를 마시거나 밥을 먹고 있게 되더라고요. 정식으로 사귀자는 말을 했을 때 저는 좋으면서도 슬펐습니다. 그분은 결혼한 적도 없는 싱글인 것 같은데 제가 속이고 만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담담하게 저의 과거를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저 사실 한 번 이혼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누굴 만날 생각도 없고 결혼할 마음은 더더욱 없어요. 재영 씨가 정말 좋은 사람인 건 분명해요. 그렇지만 이혼까지 한 제게 이 이상을 바라는 건 부담스러워요. 수연 씨는 그럼 잘못 결혼해서 이혼 한 번 한 거 가지고 평생 혼자 살 거예요? 나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나도 수연 씨 만나기 전에 여자 사귄 적도 있는 사람이에요. 결혼만 안 했다 뿐이지 사랑하다가 안 맞아 헤어졌는데 그럼 나도 평생 여자 만나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아야겠네요? 나는 상관없어요. 지금이 중요한 거지 왜 과거 일로 자꾸 미래를 포기하려고 그래요? 저는 그 사람 말을 듣고 뭔가 깨달아지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행복하기 위해 이혼한 건데 스스로 행복을 밀어내고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혼란스러워하는 저를 기다려주겠다는 그 사람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저는 그 사람과 행복해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혼했다고 해서 연애할 자격이 없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리 꽉 막힌 사람처럼 굴었나 싶을 정도로 그 사람은 저를 행복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혼한 전 남편 놈과 달랐던 점은요. 한 번도 저를 불안하게 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연애를 하면 싸우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았고요. 성숙한 어른의 연애는 다르다는 걸 깨달았고 그 사람이 존경스럽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연애 시작하고 6개월 만에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독서 모임에서 처음 만난 기간까지 합치면 1년 남짓의 기간이지만 저는 제 미래를 맡겨도 되는 사람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약속하고 나서 그 사람 부모님께 제 이혼 사실을 어찌 전달해야 하는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는 속이고 결혼하기는 싫었거든요. 당장 눈앞의 일을 속이더라도 세상에는 비밀은 없는 거잖아요. 나중에 결혼하고 알게 되면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는 문제니까요. 또
아이들이 이혼녀와 결혼하는 거 좋다는 부모가 흔할 리 없는 거고요. 하지만 그 걱정이 무색하게도 조심스레 이혼 사실을 부모님께 말하고 싶다고 하는 제게 그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수연 씨 이혼한 적 있는 거 이미 우리 부모님도 알고 계시는 걸? 나는 사귀기로 했을 때 이미 결혼까지 결심했기 때문에 그때 전부 말씀드렸어. 우리 부모님도 잠시 고민은 하셨는데 나 믿겠다고 하시더라. 그리고 결혼은 내가 평생 살 사람 고르는 거지 부모님이 같이 살 여자 고르는 거 아니잖아. 언제 인사시킬 거냐고 진작부터 난리셨어. 말 나온 김에 우리 다음 주에 인사드릴까? 쿨레가 진동한다는 게 딱 이걸 두고 하는 말이겠죠? 이혼 사실을 이미 알고 교제 허락하셨다는 부모님도 놀라웠고 이 사람 성품이 왜 이리 훌륭한지도 짐작이 가더라고요. 어쨌든 그 이후로는 결혼 꼴이 날 때까지 탄탄대로였습니다. 저희 부모님 좋아하신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저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곤란한 질문은 하나도 하지 않으셨던 예비 시부모님 보고 나니까 이혼한 전남편 시댁과 절로 비교가 되더라고요. 예비 남편은 가업을 이어 시아버님 사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들었지만 집도 굉장히 잘 사는 듯 했습니다. 상견례 이후에도 저에게 변함없이 잘 대해주셨고 결혼 준비하는데 간섭도 없었습니다. 예비 남편은 이미 독립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해갈 것도 많이 없었고요. 그 이후에도 우리들이 결혼을 무난하게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말없이 서포트 해주시기만 하셨습니다. 결혼 날짜를 잡았는데 저는 스몰 웨딩을 원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웨딩이 유행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회사 내에는 일부러 경조사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가까운 동료 몇 명과 제 친구들과 가까운 부모님 친지들만 모시고 결혼하기로 했어요. 결혼 규모가 작다 보니까 사실 결혼 준비도 정말 쉬웠습니다. 그런데 결혼 날짜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을 때쯤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회사에 재혼하는 걸 알리지 않았음에도 어찌 소문이 난 건지 전 남편 놈이 제가 결혼한다는 걸 전해 들었나 봐요. 회사에서 지인들이 겹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더군요. 저는 그 인간 연락처도 지우고 살았는데요. 한 번은 왠지 낯익은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길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오는 목소리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야, 너 결혼한다며? 그거 진짜냐? 전화 건 사람은 다름 아닌 전 남편이었습니다. 끝난 사이인데 내가 결혼하는 게 무슨 상관인데. 나는 더 할 말 없어. 나한테 연락하지 마. 잠깐만! 나 깽판 치려고 전화한 거 아니야. 너 혹시 나 잊으려고 서둘러 결혼하는 거 아니야? 나 이혼하고 후회 많이 했다.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너한테 너무 잘못한 게 많은 것 같아서 말이야. 나 여자 관계 깨끗이 정리도 했고 너만 괜찮다면 재결합하고 싶었어. 근데 결혼한다는 소식 듣고 놀라서 연락한 거야. 너 정말 결혼하려는 거 아니지? 개소리도 참 정성스레 한다. 너 같은 똥차 가고 나니까 벤츠도 아주 최상위 벤츠가 와서 결혼하자는데 내가 왜 마다하겠어? 뭐? 여자 관계를 정리해? 웃기지 마. 내가 상간녀 소송하고 나서 너 그년한테 차인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니? 참나. 오늘 이후로 한 번만 더 연락하면 결혼할 사람한테 말할 거니까 정신 차려. 전화를 끊어버리고 난 뒤에도 몇 번 전화가 왔지만 저는 전부 차단해버렸습니다. 결혼이 2달도 안 남은 시점인데 저 인간이 초를 친다는 느낌이 들어 찝찝했지만 일단 예비 남편에게도 있었던 일은 얘기했어요. 혹여 한 번만 더 연락이 오면 그때는 예비 남편이 처리하겠다고 해서 그 일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 준비에만 집중했어요. 시간이 흘러 결혼식 날이 되었고 저는 그날 가장 행복하고 예쁜 신부가 되고 싶었습니다. 무사히 결혼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날 하마터면 결혼식을 망칠 뻔한 사건이 있기도 했습니다.
점심시간 예식을 위해 일찍부터 메이크업도 하고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저는 신부 대기실에서 지인을 맞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대기실 밖에서 저희 친정 부모님이 소리치는 소리가 들리고 뭔가 소란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소란을 뚫고 소림 끼치게도 전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인간은 저를 만나겠다고 소리치고 있고 우리 부모님은 여기가 어딘데 오냐며 그 인간을 말리고 있었고요.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저는 너무 놀라 대기실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나갔더니 역시나 전 남편 놈이 와서 저를 만나겠다고 하고 있더군요. 뛰쳐나온 저를 보더니 전 남편이 다가와 이러는 겁니다. 수연아, 너 이럴 수 있냐? 이혼 서류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벌써 재혼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우리 만날 때 네가 나를 훨씬 더 좋아했잖아. 실수 한 번 한 거 가지고 용서해 줄 수는 없는 거야? 여기서 대체 무슨 짓이야? 너 내 인생에 이렇게까지 초를 치고 싶니?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꺼져. 자네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서 깽판을 치는 건가? 자네 잘못으로 이혼한 거 잊었나? 사람이 뻔뻔해도 어찌 이리 뻔뻔해. 더 큰 소리 나기 전에 당장 나가게. 나랑 재결합할 거 아니면 너 잘 되는 꼴 보기 싫어. 너 시부모 되는 사람들은 네 과거 알고도 받아주는 거야? 안 그럼 내가 오늘 다 불어버릴 거야. 똥차 가고 벤처 온다고? 웃기지 마. 내가 벤처였던 거 아직도 모르겠어? 그 인간 참 비열한 게요. 제가 마치 이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하는 사람인 줄 알더라고요. 하도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혔는데 제가 뭐라 대답하려고 할 때 그때 갑자기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옆에 시아버지가 가까이 계신 것도 몰랐는데 순간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무슨 일로 남의 좋은 날을 망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며느리 이혼한 거 다 알고 있네만 그게 문제가 되나? 쩌렁쩌렁 울리는 시아버지 목소리에 순간 모든 이목이 우리 쪽으로 집중되더군요. 전 남편은 쭈뼛거리며 당황하면서도 뚫린 입이라고 또 이러더라고요. 근데 아들 결혼을 허락하셨다고요? 혹시 아들한테 무슨 하자라도 있는 거 숨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혼한 적이 있는 여자를 며느리로 맞아요? 눈까지 동그랗게 뜨고 따지더라고요. 자네 이러는 거 부끄럽지도 않아? 남의 잔치 와서 헛소리하지 말고 끌려나가기 전에 나가게. 근데 그러고 보니 자네 얼굴이 낯이 많이 익는구먼 그래. 가만 보자. 어디서 봤더라? 시아버지는 호통을 치시더니 갑자기 고개를 갸웃대며 그 인간이 낯이 익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 그래. 어디서 봤다 했더니 자네 혹시 대건산업 영업부에 있는 직원 아닌가? 자네 나 모르겠어? 몇 번 업무 보고 때 본 것 같은데 이제 보니 우리 회사 직원이 맞구먼. 시아버지 말을 듣고 그 인간은 점점 눈이 커지다가 급기야 얼굴이 터질 것처럼 시뻘개지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저희 시아버님은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회사 대표이십니다. 남편은 아버지 경영을 승계하려고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고요. 근데 전 남편 놈이 시아버님 회사의 직원이었나 보더라고요. 아니, 회장님이시군요. 네, 제가 영업부 김 부장입니다. 이걸 어쩌죠? 제가 지금 너무 큰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제가 회장님을 몰라 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네 여기 내 아들 결혼 망치려고 온 게 맞는 건가? 지금 상황은 꼭 그런 것 같네만. 그러자 그 인간이 손사래를 치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아이고, 회장님 아닙니다. 제가 감히 여기서 그런 소란을 피우겠습니까? 제가 여기 온 건요. 회장님 아드님 결혼하신다는 소식 듣고 왔습니다. 축하드리려고요. 조금 있으면 손님 들어오실 테니까 저는 얼른 축의금만 하고 가보겠습니다. 회장님 실례가 많았습니다.
아드님 결혼 축하드립니다. 그 인간은 시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고 배꼽 인사를 하더니 우리 쪽에도 배꼽 인사를 하고는 주랭랑을 치더군요. 웃긴 건 뭐냐면요. 가면서 지갑에서 돈을 꺼내더니 신랑 측에 축의금을 내고 사라졌다는 겁니다. 저와 친정 부모님은 황당하게 그 광경을 지켜봤고요. 알고 보니까 시아버지 회사에 남편이 이직을 한 모양이더군요. 아버님, 소란 피워서 죄송해요. 저 때문에 좋은 날 망칠 뻔했어요. 근데 혹시 저 사람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회사에 직원으로 들어가나요? 세상 좁다더니 우리 며느리랑 그런 악연이 있는 놈이었구먼. 나는 우리 회사 직원들 얼굴 다 기억한다. 아마 작년에 경력직으로 들어온 직원일 거야. 근데 저놈을 이제 어쩐다. 우리 며느님이 싫다고 하면 내 저놈을 구실을 만들어 내보내야 하지 않겠어? 아님 다른 회사에 이직시키든지 해야겠구나. 우리 친정 부모님들은 시부모님들에게 너무나 송구스러워하시며 사과를 하셨고 다행히 그 작은 소동은 시아버님 덕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결혼식은 무사히 치렀고 결혼식 이후 그놈은 땅으로 꺼지기라도 한 것처럼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이직한 지 2년도 못 채우고 아버님 회사에 사표를 내고 사라졌다고 하더군요. 아마 그 인간 우리 시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건 죽기보다 더 싫었을 겁니다. 자기 발로 안 나갔으면 시아버님이 어떤 식으로든 내보낼 계획이었으니 어찌 보면 잘된 일이었죠. 그 후로 지금까지 전남편 소식은 어디에서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마 쪽팔려서 주변 사람들하고 연락도 끊고 살겠구나 짐작만 할 뿐입니다. 가끔 제 결혼식 날 꽁지 빠지게 도망가던 그 인간 모습 떠오르면 혼자 웃기도 합니다. 저는 착하고 다정한 남편 덕에 행복하게 결혼 생활 잘하고 있고요. 올해 아이를 가지는 걸 목표로 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만나고 나서야 남자 보는 눈이 생긴 건지 전 남편을 가끔 떠올리면 드는 생각이 있는데요. 대체 그런 인간 뭐가 좋아서 결혼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똥차 빨리 폐기 처분한 건 잘한 일이 맞죠? 그 덕에 훨씬 좋은 인연을 만나 결실을 맺었으니까요. 저는 이혼하고 결혼을 다시 안 하겠다거나 혹은 남자를 죽어도 안 만나겠다고 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너무 마음의 문을 닫고 살지는 말라고 당부드리고 싶어요. 좋은 인연이라는 건 힘든 과거를 이겨낸 나에게 선물처럼 나타나기도 한다는 걸 제가 겪어봤으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한 번의 실패를 해본 사람이지만 그 아픈 경험을 거울 삼아 지금의 남편을 더 존경하고 가족들과 행복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도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며 제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